자, 보험계약법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보험계약법은 1차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에요. 어떨 때는 굉장히 평범하게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판례까지 해서 굉장히 깊게 나오기도 하고, 좀 롤러코스터를 코스트를 타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고요. 원래 이제 그 계약법은 이렇게 되죠. 모든 약관의 공통사항을 법적으로 묶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약관의 이론을 해준 게 소원사 이론이라면 모든 약관 내용의 법적인 규정이죠.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은 늘상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넓게 해놓고 판사가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험계약법을 좀 어렵게 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험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우리 용어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험 계약자가 있죠. 실제 말로 계약자란에 이름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계약자가 갑이라면 갑이 계약할 수 있지만 갑이 와이프를 시켜서 계약을 시키면 와이프가 대리인이 되는 거죠. 어떤 청약서에 계약자란에 이름이 섞여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죠. 보험 계약자니까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다. 이 두 개의 포인트가 있죠.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청약서랑에 계약자란에 자기 계약자란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거고, 그 계약자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요금은 보험에 대한 요금이에요. 그 요금을 부담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험자가 보험료는 3만 원 냈는데 사고 나면 1억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가정을 3만 원 냈는데 1억을 준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3만 원과 1억은 대가적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것은 뭐냐는 거죠. 자, 보험기간 내에 사고 나면 보상해 줄게의 약속이죠. 왜 약속이냐 그러면, 자, 자동차 사고가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97%나 8%의 사람들은 사고 안 나요. 그럼 그 사람은 보험료를 날려버렸다.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그게 아니라 사고 안 난 사람들의 보험료를 다 걷어다가 사고 난 사람한테 몰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계약이 뭐냐 그러면 그냥 몰빵제도라는 거죠. 우리가 몰빵이라는 거 알잖아요. 몇 명에서 모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죠. 그게 보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또 멋있게 말하면 이제 담보다라는 거죠. 담보하고 보상하고 다른 거죠. 담보라는 것은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해 주니까 사고 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담보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보험 가입자 중에서 극히 일부가 사고 나죠. 그러면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해 준다는 약속, 이걸 우리가 담보란 말을 쓰고 영어로 to cover라고 이러세요. 그래서 담보란 말은 뭐냐? 보상해 준다는 약속이다. 동그라미. 보상해 준다는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요. 단어를 굉장히 길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도 생각이 안 나요. 습관이. 그러니까 담보가 뭐냐라고 하면 다른 건 다 빼놓고 보상한다는 약속이다. 자, 약속이다. 그죠? 보상은 뭐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이걸 보상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보험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데
임보험이 뭐다, 피보험자 뭐다는 것은 다음에 또 홍보할게요.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보험 중에서 배상 책임은 피해자 피해물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손해보험은 누구한테 지급하냐면 피보험자한테 지급하고 임보험에는 보험 수익자한테 지급한다는 거죠. 자, 보험 수익자 피보험자는 또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보험 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이런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의 내용. 자, 이 약속의 내용이 결국 보상이고 보상의 내용이 이런 게 보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사자 일방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자, 상대방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자가 있고 보험자가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사고는 누구한테 발생하냐 하는 거죠. 자, 피보험자의 재산에 발생하면 손해보험이고 피보험자 자체가 다치면은 우리가 임보험. 자, 사망이나 신체. 우리가 보험계약법 제638조에 보면은 피보험자의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 이렇게 돼 있죠. 요 부분을 임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사고, 이거를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불확실하다는 거. 사고 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불확실하다는 것은 뭐냐? 사고 날 확률이 0%다. 이건 불확실이 아니죠. 사고 날 확률이 100%다. 이것도 불확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고는 발생 가능한데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발생 가능하지 않다. 이건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사고 자체는 발생하는데 사고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 이게 불확실이죠. 불확실한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거를 우연한 사고 또는 보험사고라 그래요. 자, 여기서 보험사고. 자, 보험사고하고 우연한 사고가 다른 거죠. 내가 보험이 안 든 상태에서 사고 나면 이것도 우연한 사고죠. 그런데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 나면 이게 보험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보험이 안 든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 났다. 우연한 거죠.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보험사고라는 것은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는 사고. 이거죠. 자, 보상 책임을 진다는 점이 전제 있죠. 일단 일정한 보험 금액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자, 기타 급여가 뭐냐면 현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물이죠. 그냥 수리비 주는 거, 치료비 주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가 현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타의 급여는 현물을 얘기하는 거죠.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자, 우리가 그죠? 보험료 지급이고 그다음에 약정인데요. 무슨 약정이냐? 이런 약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보험계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험계약법에서 우리가 보험계약이란 말을 쓰고 그런데 이제 보험계약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또 뭐가 있냐면 공제라는 것도 있어요. 새마을공제, 뭐 수협공제, 뭐 화물공제, 택시공제에서 운영하는 공제보험이 일단 공제보험도 법률상으로는 우리 상법의 적용을 우리가 그 보험업법의 보험은 아니에요. 공제는. 그러나 상법을 적용받는 보험이라는 거죠. 근데 왜 공제가 보험일까? 자, 보험에 대해서 경제학 측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경제학은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는 거죠. 자, 보험 계약자가 있어요.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한다 그랬죠. 지급한다. 이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결국은 이런 거죠. 자, 과거에 사고 난 사람들 다 모여봐라. 그랬더니 사고 발생 확률이 계산되는 거죠. 확률이. 그때 100명 모았더니 사고 발생률이 5%더라. 그런데 100명 가지고 나면 우연스럽게 7명이 사고 나버리면 5%에서 7%가 2%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5%가 100이라고 하면 7%가 돼버리면 만약 5% 5명이 사고 나지 않고 100명이 10명이 사고 났다 그러면 100% 상승이잖아요. 그럼 100%가 편차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뭐예요? 통계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 발생률이 좀 편차가 적어야 되겠다는 거죠. 편차가 적어야만이 이걸 뭘 구한다는 게 통계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럼 편차가 적으려면 뭐가 됩니까? 대수의 법칙이 우리가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딱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동전을 앞면 던졌더니 우연히 앞면만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10,000번, 20,000번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보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 발생률이 6%더라. 그런데 뭐 변수가 있죠. 6.001%, 6.002 이렇게밖에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확률을 가지고 뭐를 산정할 수 있다?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개별적인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여부가 불확정해. 내가 보험에 가입할 때 나는 만약 2020년 1월 1일 날 가입했으면 그 해 동안 1년 동안 보험에 사고 날지 않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서 딱 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통계가 나오죠. 과거 사고 발생률에 의해서 동질의 위험을 다수 결합하다 보면 이 결합이라는 것은 모아진다는 거죠. 모아지다 보면 통계에 의해서 사고 발생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고 발생률을 구했어요. 자, 사고 발생 구했어요. 근데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 사고율과 실제 사고율이 일치해야 되죠. 일치하지 않더라도 거의 비슷해야 되죠. 이걸 뭡니까?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지급의 합하고 보험금의 합이죠.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거나 하면 유기돼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지급불능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게 뭐냐면 수지, 자, 수입이죠. 이게 보험자 입장에서는 수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지출이에요. 자, 수입과 지출이 서로 상등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코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코로 되거나 실제로 많아야 되겠죠. 이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먼저 일반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급부 반대급부 대등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 세 개가 보험의 경제학적 측면이다는 거죠. 자, 급부 반대급부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거예요. 계약자가 보험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험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도가 나와 있죠. 한도가 높을수록 더 보험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자가 낸 보험료하고 우리가 평균 지급보험금 곱하기 확률을 구하면 우리가 결국 이게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자, 급부 반대급부 원칙의 입장은 우리가 보험자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고,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 단체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수지상등과 급부 반대급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합니까 하는 거죠. 이 대수의 법칙이 있는 거죠. 대수의 법칙이 있어야만이 뭐가 가능하다? 우리가 수지상등의 원칙도 가능하고 급부 반대급부
대등의 원칙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 세 개의 보험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이것이 보험계약의 경제학적 특징이다. 따라서 공제든 어떤 명칭으로 하고 있든 간에 이 세 개의 원칙이 적용이 되면 이거는 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가 보면 이런 세 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들이 있죠. 그게 공보험이에요. 공보험은 뭐예요? 공보험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공공이니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입할 수도 있고, 보험료를 우리가 뭡니까? 자, 급부, 반대, 급부, 대등의 원칙을 적용된 게 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자, 우리가 급부, 반대, 급부, 대등의 원칙에 상반되는 말이 뭐냐? 응능부담의 원칙이에요. 자, 우리가 능력에 대응해서 부담한다. 능력에 대응해 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험이 있죠.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의료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민영화를 더 원하죠. 나는 보험료를 400만 원씩 내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대우받는 것은 그 정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보험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가끔씩 철없는 분들이 보험료 부담을 보험료 15,000원 내면서 한 달에 150만 원씩 200만 원씩 이용하는 사람이 보험료 10,000원 부담됐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건 철없는 거고요. 철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보험 혜택을 못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사보험을 주장하시는 사보험을 공보험을 하지 말고 사보험을 하자 이런 분들은 사보험을 하니까 그러니까 훨씬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거죠. 그래서 급부 반대 급부 원칙과 반대가 응능부담의 원칙이고 응능부담의 원칙이 공보험이에요. 그래서 공보험은 우리가 그다음에 공보험은 수의상대의 원칙도 맞추질 않아요. 우리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수의상득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보험료를 잘 예측해서 지출에 맞춘 보험료를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보험은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면 세금으로 넣는 거니까 수의상득의 원칙도 맞추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보험의 경제학적 측면이 뭐냐 그러면 세 가지만 얘기하면 되죠. 대수의 법칙, 수의상대의 원칙, 급부, 반대급부의 대등의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을 보험의 경제학적 측면이다. 전문 세 가지 원칙이죠. 자, 대수의 원칙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수의상대 원칙과 급부 반대 원칙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개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수의 법칙이겠죠. 자, 대수의 법칙은 뭐냐 하는 거죠. 자, 대수의 법칙이 뭐냐? 많은 대수라는 것은 큰 숫자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큰 숫자라는 것은 많은 많은 위험이 모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수의 법칙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 위험 개체수가 많아요. 위험 집단 내에 위험 개체수의 위험 집단이 많아져야만이 먼저 한다. 자,
편차를 줄일 수 있다. 동그라미 편차.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들어봤는데 대수의 법칙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보험을 운영하실 수 없느냐? 운영해요. 그런데 어디야? 자, 우리가 보죠. 자, 두 개의 모집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사고 발생률은 5% 똑같아요. 5%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편차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거는 편차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대수의 법칙이 편차가 작으니까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이거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보험료는 이렇게 받아버린다는 것이요.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받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보험 자체가 불가능하냐 아니냐. 소액으로 보험, 그러니까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분담하는 거죠. 보담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 결국은 편차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편차 가능성을 뭐라고 하냐면 수학적 위험 또는 객관적 위험 또는 통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자,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관이라는 것은 나만 안다는 볼관자죠. 나만 보는 거죠. 내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이라는 건 타인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예를 들어서 객관적 위험이라는 것은 두 개 있죠. 자, 화재다. 이거는 우리가 뭐예요? 객관적 위험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범죄, 좀 범죄의 마음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한다. 이거는 객관적이지 못하지, 주관적이지. 근데 객관적이란 말이 또 하나의 말이 뭐냐면 통계로서 측정 가능한 것도 객관적 위험이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측정 가능한 위험 이거죠. 근데 이 객관적 위험은 뭐냐 그러면 자, 무슨 보험자 입장에서 객관적 위험은 자, 사고 발생률이 20% 있다. 20%에 맞게끔 보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사고 발생 30%였어요. 30%에 맞게 보험료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20%로 받았는데 30% 되는 거. 이게 문제지. 30%에 받는 거죠. 더 고액을 받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 인수 제한을 해요. 왜 인수 제한을 하냐 그러면요. 보험료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금융감독원에서 딱 정해놨거든요. 이 이상한 보험료 받지 마라. 그러니까 인수 제한하는 거죠. 근데 보험료를 너는 너는 사고 발생률이니까 1년 보험료를 1,500만 원 내라. 그래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받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보험 상태가 막 빌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수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상한선을 정하기 때문에 인수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차 가능성이 높으면 같은 사고 발생률이라 하더라도 고액의 보험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손사이론 시간에 이런 겁니다. 풍수의 재본,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험으로 담보가 불가능하다. 그건 아니에요. 보험으로 담보 가능해요. 풍수재해도 다 보험을 가능해요. 근데 너무나 위험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보상 한도를 정한다든가 이런 위험 장치를 하는 거죠. 장치를.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 뭐냐? 여기서 자, 편차 가능성이다. 됐죠? 실제 예측 사고율과 실제 사고율의 편차 가능성이다. 그러면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잘 안 된다. 그럼 편차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떤가 통계치보다도 더 많은 보험료를 받아야 된다. 자, 수의상 등의 원칙은 자, 우리가 이제 보험료 그러면
우리가 영업보험료라고 하죠. 영업보험료는 부가보험료 플러스 위험보험료예요. 자, 부가보험료는 빼놓고 위험보험료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보험료하고 지급보험금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위험보험료, 보험계약자 전체가 낸 위험보험료의 합계하고 지급보험금의 합계가 적어도 같거나 이게 많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수의상등의 원칙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급부, 반대급부, 대등의 원칙이다라는 것은, 자, 급부는 뭐냐면 보험료예요. 그럼 보험료하고 대등한 게 뭘까? 보험금은 아니겠죠. 우리가 보험료 3만 원 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험금으로 1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런 사고 한번 처리해 본 거예요. 딱 보험료는 3만 원 냈는데 다 사고 나서 딱 1억 받는 거죠. 좋은 거 아니에요. 보험료 한 달 냈고 그 한 달 안에 죽었다는 얘기죠. 사고로 죽은 거예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보험료가 없었으면 그때의 그 유일한 그 상속권자가 16살짜리 아이였는데, 여자아이였는데, 저는 여자아이가 보험금을 지키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16살밖에 안 먹었으니까, 합의는 못하니까, 결국 후견인을 제표해서 하기를 했는데, 그 후견인을 제도하면서 그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해줬죠. 그래서 그 돈을 18세가 이제 그때는 이제 20세가 돼야 돼요. 지금은 19세인데, 자, 19세가 되면 이제 찾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하여튼 보험료는 3만 원 냈고 1억을 받아. 이거 대가죠, 아니죠? 근데 대가라는 것은 뭐냐면 담보라고 하는 거. 약속.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확률 곱하기 평균 보험금이죠.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이꼬르 우리가 사고 발생률 곱하기 평균 보험금 이꼬르 보험료, 이거를 우리가 급부, 반대급부, 대등의 원칙 또는 렉시스 원칙이라고, 렉시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렉시스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부, 반대급부, 대등의 원칙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길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보험료의 대가는 보상 약속, 즉 담보다. 보험금이 아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 보험료를 냈어요. 근데 사고 안 났어요. 자, 보험료를 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건 보험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한 사람만 우리가 의무가 지고 이 사람은 의무가 없는 편무계약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뭐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의무를 지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의무를 졌기 때문에 가끔씩 보험료는 납입했는데 보험기간 중에 전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무계약이다 이런 분이 있는데 편무계약 아니에요. 쌍방이 의무죠. 이건 보험료 납입 의무에다가 이거는 뭐예요? 약속 의무가 있으니까 이거는 편무계약이 아니고 쌍무계약입니다. 자, 보험에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전부 지급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편무계약이다. 틀린 말이다. 아니, 그죠? 이런 식으로 지문 하나에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이 들어온다는 거죠. 쌍무계약이다. 왜?
보험료의 대가는 보험금이 아니고 사고 나면 보상해 준다는 약속은 누구한테 했죠? 그죠? 보험에 가입한 누구한테 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영업보험료가 지급보험의 합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수정 아니죠. 영업보험료가 아니라 위험보험료. 자, 위험보험료가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죠. 그러니까 위험보험료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험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다수인에게 보험료를 다수인에게 다수인이라고 하죠. 다수인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 중에 일부 사고를 한 사람만 보험금을 지급한 제도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쉬운 말로 몰빵제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몰빵제도다. 자, 보험에는 그냥 동질적 경제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우연한 쭉 읽어보고, 자, 이 판례의 가장 포인트를 보면은요. 자, 보겠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출원하고 공동재산을 구성하고 있다가 현실적으로 재해를 발생하면 그 사람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누구의 피해를 경감시키라는 거죠? 보험 받은 사람의 피해를 경감시키려는 제도다는 거죠. 허가 여부의 값이 그 명칭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적인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거에 관계없이 자 경제적 성질에 따라서 구해야 된다. 이제 경제적 성질을 뭐라 그랬죠? 대수의 법칙, 수의상 등의 원칙, 급부, 반대급부, 대대응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이 적용이 되면 보험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원으로부터 상조회비를 걷어서 계약 후 100일 이후에 사망하면 상조보험금을 지급하고 699를 납입한 동안 사망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형태의 생사 혼합보험 형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 뒤에가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상조보험하고 상조회하고 차이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상조회는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보험료를 내다가요, 보험료를 내다가 두 번, 세 번 내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상 서비스를, 상조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판례는 상조가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업법에 금지된 사업이니까 뭐 안 된다라고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상조가 바뀌죠. 뭐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계약을 했어요. 자, 500만 원의 혜택을 받기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내가 2만 원을 준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네요. 그럼 추가적 부담 없이 보상해주면 상조보험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498만 원을 내가 내야만이 보상해주면 그건 상조회예요. 자, 상조회는 뭐예요? 그냥 내가 뭐예요? 몰빵제도가 아닌 거예요. 몰빵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조 서비스를 안 받으면 보험기간 중에 상조 서비스 안 받으면 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보험은 내가 보험기간 중에 상조보험을 못 받았다고 해서 돈 달란 말을 못 해요. 그냥 왜? 내가 사고 안 난 사람들 모아서 몰빵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자, 2만 원을 냈다, 보험료를. 그리고 추가적 부담 없이 보상해준다, 상조보험. 2만 원을 냈는데 사고 났다. 근데 나머지 차액금을 다 내야 된다, 상조회. 그죠? 이렇게만 알면 돼요. 자, 보험에서 손해보험과 임보험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은 딱 세 개로 나눠요. 두 개로 나누죠. 자, 임보험하고 손해보험으로 나눠요. 손해보험은 다시 재물보험하고 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누죠. 그 보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이 약 5천 가지 정도 된대요. 사보험으로.
근데 이 보험을 통틀어 넓게 판단해서 그냥 세 개로 집어넣으면 임보험,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험계약법은 다 뭡니까? 우리가 요 세 개의 보험으로 구분해서 문제를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재물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재물이 망가져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임보험은 나의 보험에서 내가 보상을 받는데 뭐예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질병이 걸려서죠. 재물보험은 나의 보험으로 보상을 내가 보상을 받는데 뭐예요? 재물이 손괴돼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내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는 사람이 다쳐서 A라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A가 H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거죠. 근데 꽝 쳤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보상을 받으면 임보험이죠. 내가 여기서 내 차를 보상받으면 재물보험이죠. 그 다음에 이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으면 이거는 배상책임보험이죠. 자, 배상책임보험은 두 개가 있죠. 자, 대인, 사람에 대하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물. 자, 대물은 against예요. against 물이에요. 그러니까 연조는 이대자예요. 무슨 사람 대하여라고 하는 거죠. 이대자 아니에요. 이대자, 큰 대자 아니에요. 사람에 대하여, 사물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자, 남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배상 책임이죠. 그죠? 그래서 나의 보험회사에서 보상받는 것 중에서 내가 다쳐서 보상받는 건 임보험, 나의 재물이 망가져서 하는 건 재물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눈 거고, 이 세 개를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하는 것을 종합보험이라는 말을 쓰죠. 자, 임보험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임보험은 우리가 뭐냐면 크게 뭐로 나오는 임보험은 다시 사망보험하고요, 상해보험 이렇게 나누죠. 자, 질병보험 이렇게 했는. 자, 사망보험은 질병으로 사망하든 질병 사망이든 상해 사망이든 아니면 자연사이든 실종이든 하여튼 사망의 원인과 관계없이 사망하는 것은 모두 사망보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질병보험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험업법상에 분류하고 상법상에 분류하고 좀 달라요. 업법은 상품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있는 보험이고, 보험계약법은 우리가 사망법을 분류하는 것은 모랄 리스크, 범죄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질병 사망이든 상해 사망이든 다 사망은 보험사고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업법에서는 질병 사망까지 질병으로 봐요. 질병보험으로 보고, 상해 사망까지를 상해보험으로 봐요. 보험업법은. 근데 보험계약법은 무조건 사망은 사망사고. 그러면 상해보험은 사망을 빼한 나머지, 질병보험은 질병 사망을 뺀 나머지 질병이에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자, 사망보험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에서, 자, 생명보험에서 다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생존보험하고 사망보험하고 혼합보험이 있죠. 자, 생존보험은 우리 생존보험으로 판매하는 사보험은 거의 없어요. 근데 생존보험을 판매하는 공보험이 있죠. 국민연금 같은 거. 국민연금 같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돈을 주죠.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 생존보험은 죽은 자를 희생해서 살아있는 자를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생존보험을 들 필요 없죠. 우리는 오래 살 것 같다. 그러면 생존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보험의 생존, 사망, 혼합으로 나누는다 이거죠. 자, 사망보험은 뭐예요? 다시 일반 사망, 상해보험, 일병사망 나누는데 일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종신보험이죠. 자, 일반 사망. 그러면은 손해보험은 이것만 판매해요. 손해보험은 생명보험회사는 이걸 다 판매해요.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그러면 종신보험이다라는 타이틀이 나오면 그거는 어디서 뭡니까?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 뭐가 판매해요?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것과 손해보험과 가장 특징적인 것을 구분하는 뭐냐 하면 일반 사망이 담보되어 있느냐. 일반 사망을 우리가 특정 기간 내에 예를 들어 50살인데 60살까지는 내가 애들을 키워야 되겠다. 60살 넘어가면 좀 금액이 적어지니까 60살까지만 담보하겠다. 그래서 나 대신 많이 주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종신보험으로 들면은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데 10년 한시조로 들면 굉장히 보험료가 싸죠. 그죠? 자, 왜냐면 10년 내에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안 죽을 때 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사망보험이고, 그죠? 안 죽어도 또 일부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생사혼합보험이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생존보험, 사망보험, 혼합보험을 나오는데 실제로 이거는 사망이죠. 사망을 담보하기 때문에 사망에 관한 상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임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구분해라라는 거죠. 제가 뭐라 했죠? 임보험은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받는 거고 배상책임은 타인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배상받는 거예요. 자, 그것만 여러분 봅니까?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자 예를 들어서 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1차적 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배상한다면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죠? 이 손해를 보상해 준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배상을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손해를 배상하겠다라고 고수해버리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상할 돈이 없다. 그러니까 보험자가 그냥 못 주겠다라고 하면 배상책임의 가입 목적이 달성이 안 되죠. 그래서 배상했다면 보상할 돈에 대해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걸 직접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갖는 권리, 직접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직접 준다고 해서 자꾸 이것만 계산을 해서 피해자한테 직접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배상했다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이 절차, 1번, 2번 절차가 있어야만 주는 거죠. 그거를 직접 주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배상 책임이 발생해야 되고 보험자가 보상 책임이 발생해야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